저녁이 날씨는 어제와 비슷하다. 즉 뜨는 해를 볼 수 없었고 하늘 고루 구름이 끼었는데 짙은 색은 아니다. 따라서 당장 비가 내릴 것 같지 않다. 바람은 오전 10시쯤에 불지 않는다. 어느 쪽에서 농부가 사용하는 농기구 소리가 멀리서 들릴 뿐 자연의 소리가 지금은 없다. 자주 구성지게 우는 산비둘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보다 작은 새의 제잘거림도 없다. 바람이 없으므로 그것이 풀, 나무 또는 이런저런 것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도 없다. 막 차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막다른 안동박실에서 마을 어귀로 빠르게 사라진 것이다. 박실길은 안평 의성로에서 시작하여 저 안마을에서 끝난다. 몇 년 전부터 막다른 길을 잇는 공사를 하더니 뭔 사정인지 모르나 중단되었다. 만약에 박실길이 이어진다면 저 너머 마을과 연결이 되고 여기 비해당에서 안동에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산 너머 마을은 의성 단촌면 장림이다. 그쪽에서는 이쪽 길과 연결할 준비를 여러 해 전에 마친 상태다. 즉 안평면과 저쪽 단촌면 장림이 경기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으므로 나는 이 사실을 잘 안다. 가을이 되고부터 확연하게 기온이 떨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이젠 아침나절을 거쳐 이른 오전에는 덥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일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다. 계란 2개로 튀김을 만들어 식빵 2조각 사이에 치즈 1조각과 같이 넣어 우유 1잔으로 맛나게 먹었다. 이젠 우유를 먹을 수 있게 소화기관이 좋아졌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온나무의 성분이었던 것 같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나는 우유를 먹지 못했다. 먹으면 즉시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유는 늘 두 녀석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녀석들에게 주면서도 그 자리에서 한 모금 먹는다. 그러면 7, 8봉이는 멀뚱멀뚱하게 보는데 그 눈빛에는 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며 왜 저희의 식량을 뺏어 먹느냐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건 단지 내 생각이고 노련하며 세상 경험이 풍부한 어미 칠봉이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유를 나누어 먹을 수 있게 장이 좋아진 것을 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말 이리 생각한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 칠봉이가 사람이 내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는 게 되기 때문이다. 그저께 낯질하던 곳에서 불을 뺀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 수국이 사방을 향하여 보이는 모든 것에게 겸손하게 인사를 하는 마당둑이다. 사람도 이 나무처럼 사방의 모든 것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그는 세상살이가 매우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사방의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데 어떤 자가 그를 적으로 생각하겠는가. 외려 매우 친절하고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좋은 사람이라 여기며 다들 그와 사귀려 할 것이다. 일함에 필요한 것은 셋이다. 자루가 긴 것과 짧은 낫, 톱과 지팡이다. 노간주나무 지팡이로 먼저 일할 곳에 불을 툭툭 치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불 속에 숨어 있을 꼬마쌍 살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올해 여러 번 쏘였으므로 이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더는 그 곤충에게 쏘여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서 먼저 긴 낫으로 대충 불을 뺀다. 이때 요령이 있다.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낫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용이 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 낫이나 사서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은 믿어도 된다. 아직도 어느 고장에는 대정장이가 손으로 낫을 만드는 곳이 있다. 그가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이면 낫을 주문하는 사람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미리 묻는다. 나는 오른손잡이다. 따라서 낫질을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두른다.
당연히 낫에 잘린 풀은 왼쪽으로 쓰러진다. 이 과정은 거칠게 하므로 풀이 밑동까지 깨끗하게 잘리지 않는다. 그리고 긴 낫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두른다. 이때는 좀 전과 날의 방향을 좀 달리해야 한다. 긴 낫으로 1차로 작업하고 난 곳을 두 번째는 앉아서 자루가 짧은 낫으로 마무리한다. 자세가 낮아 풀과 눈을 가까이 할 수 있으므로 더욱 깨끗하게 뺄 수 있다. 나에게 무참하게 잘린 풀은 이렇다. 좁쌀풀, 기린초, 쇠무릎치기, 쑥과 까짓개, 돌나물 등이다. 이 중에는 유익한 풀도 있다. 약초이다. 하지만 그것을 남겨두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마구 벤다. 길동무 이를 둔 곳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뺄 때였다. 두 녀석이 동시에 컹컹 짖는다. 소리가 사납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는 사람에게 저들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다. 안경 아래 땀이 묻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목에 두른 수건으로 닦을 때 차가 멈추더니 문 여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두 녀석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안경알을 대충 닦고 마당에 올라서니 저쪽에서 그가 화물칸에서 뭔가 들고 온다. 나는 얼른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의 인사법을 잘 안다. 양손에 든 걸 도로 내려놓고 한 걸음 다가온다. 덥석 그를 안고 힘차게 등을 두드린다. 여기서부터 그를 칭찬함은 매우 마땅하다. 이전에 수없이 그에 대한 자랑과 칭찬을 했다고 해도 그렇다. 그가 가져온 것은 쌀이다. 저번에 가져온 것도 아직 남았다. 까닭은 내가 밥을 거의 짓지 않아서이다. 이 사실을 아는 그는 한 번에 많이 가져오지 않고 나누어 몇 달마다 가져온다. 나는 지난번 그가 온 날을 알지 못한다. 일부러 기억하고 싶지 않다. 받을 때마다 고마움보다 미안함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바로 가려는 그를 억지로 붙들어 놓고 얼른 안에 들어가 콜라 한 잔을 주며 한두 마디라도 더 나누려 했다. 싱글벙글하며 그가 돌아서는데 발자국 되는 곳이 이상하다. 차가 있는 쪽을 바로 걷지 않고 마치 개처럼 옆으로 비해당 우측면 화단을 따라간다. 나는 그의 오른쪽에서 뭔 영문인지 몰라 말하지 않고 따랐다. 화단이 끝나는 곳에서 그는 비해당 뒤를 본다. 이때 나는 불쑥 한마디 했다. 길을 포장하고부터 비가 와도 물 걱정을 안 해도 된 건 좋은 일이야. 나의 이 말은 틀렸다. 그는 엉뚱한 말을 했다. 풀은 누가 베어서? 내가 낫으로. 저 끝은? 거기도 내가. 잘 봐. 그가 왜 이런 말 하는지 그때야 알았다. 내가 배제하는 풀과 나무가 잘린 게 보인다. 그가 며칠 전 산소 관리하려고 위에 오르는 날에 비해당 뒤 보일러실 쪽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와 풀이 거슬려 베었다는 것이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 세상에는 별의별 친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친구는 나에게도 하나뿐이다. 생각하면 왜 아니겠나. 그가 우러나서 내가 사는 비해당 보일러실을 덮은 풀과 나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좋을 게 없단 생각에서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날에 들르지도 않았다. 입이 가벼운 친구라면 무화가. 네가 낫으로 하기 어려울까 내가 대충 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실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다. 좋은 친구가 내게 있단 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희망이다. 온 길로 내려가는 그에게 나는 말했다. 혼자 농사지은 게 아니란 걸 잘 알므로 박 여사에게 맛있게 쌀밥 지어 먹겠다고 꼭 전해. 예축이 메고 와서 풀을 베주겠다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하면 할 일이 없어 심심하므로 절대 안 돼. 무학생각 2022년 9월 4일 비해당에서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